교황청이 석가탄신일 경축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불자와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고유한 윤리적 가르침에 따라 부패의 근본 원인을 없앰으로써 부패를 방지하고 부패한 곳에서는 부패의 근절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 우리가 정직하고 청렴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부패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적극 투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 22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죠. 가르침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불교계 스스로가 돌아볼 일입니다. 오늘 민소. 최근 MBC PD 수첩이 큰 스님들이 룸사롱 다니고 2차 다닌다고 폭로해서 조계종이 확 뒤집어졌죠. 올해처럼 부끄러운 부처님 오신 날은 처음인 듯해요. 룸사롱 다니는 큰 스님들, 2차 호텔 가시는 큰 스님, 심지어 술값을 10,000원짜리 현금 결제, 팁도 현금을 뿌렸을 것이고 절집은 돈이 많잖아요. 사실 공공연한 일이긴 합니다. 기자들은 다 압니다. 네, 안 쓰죠. 사실 쓸 수가 없어요. 네, 뭐 이러저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 별명이 석가인데요. 석가. 네. 부처라는 뜻은 아니었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 조가야 양가야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석가가 됐습니다. 네, 그게 쭉 이어지네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별명을 부르는 사람이 없긴 합니다만 그 영향으로 아이디나 닉네임 쓸 때는 꼭 석가라는 닉네임을 쓰긴 합니다. 모태신앙이기도 해요. 네. 사실 불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는 아닌데요. 가르침을 따르는 부처는 신이 아니니까요. 부처님 시절에는 룸사롱 가르침은 없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보리수나무 아래 혹은 뭐 가비라성 정도일 것 같은데 룸사롱 호텔 가르침은 대체 어디서 유래됐을까요? 사실 이것도 뿌리가 깊어요. 네, 종단의 대호각성을 촉구합니다. 생일날 앞두고 창피하게 이게 뭡니까? 오늘 해인사가 입장문을 냈어요. 국민과 불자들께 머리 숙여 마음 깊이 참회의 말씀을 올린다고요. 방송에 언급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인사 대중은 자정의 노력을 다하며 수행에 더욱 정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민소. 오늘은 걸그룹 드림캐쳐 미니 2집 컴백 쇼케이스에 나와 있습니다. 또 걸그룹이냐 하실 텐데요. 집에 딸만 둘 있어서 그런지요. 좀처럼 남둘은 안 땡기더라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어제 페이버릿 말씀드리면서요. 뭐 평범하다, 개성 없다, 뭐 스토리가 없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그 반대입니다. 개성이 너무 세요. 네, 걸그룹이 락을 해요. 네, 매번 여름이 되면 각종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잖아요. 락 페스티벌에 초청되는 걸그룹입니다. 네, 걸그룹이 락. 네, 진짜 그렇습니다. 락을 좋아하는 걸그룹. 곡도 정말 빡세고요. 춤도 정말 빡셉니다. 일렉트릭 기타로 지져주시고 베이스에 드럼에 그냥 아주 다 덤벼라 죽여라 막 지지고 볶고 난리도 아닙니다. 네, 여자친구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밤의 여친, 뭐 어둠의 여자친구 이런 수식어가 괜찮아 보일 정도예요. 네, 이게 참 일정이 2시 일정이라서 되게 애매합니다. 1시 입장이니까 12시쯤에 와서 등록하고 밥 먹고 이게 또 선착순이거든요. 밀리면 저쪽 구석에 가서 촬영을 해야 돼서 기자들끼리 얘기인데요. 실제 현장 뛰는 것보다 이런 과정들을 뻗치기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시간들이요. 뭐 전에 레드벨벳 윤상 평양 공연 팀들 들어올 때 인천공항에서 거의 한 10시간 넘게 기다린 적도 있어요. 네. 어쩌면 뭐 그렇게 보면 뭐 양반인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못 써요. 혹시나 기자를 꿈꾸는 지망생 계시면 네, 별로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라는 말씀 꾹꾹 눌러 담아서 진심 꽉꽉 눌러 담아 전해드립니다. 제가 연예팀이기도 한데요. 사실 취재 다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현장에서 어린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적당히 좀 자극도 되거든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나는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뭐 이런 느낌 말이에요. 뭐 그런 고마움들로 이름이라도 기억해 보시라고 종종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드림캐쳐. 오늘 민소.
행사의 신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있어요. 사전 MC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방송 들어가기 전에 녹화 대기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관객들 지루하지 않게 좀 놀아주는 거죠. 예전에 김재동 씨가 그렇게 성장했고 말이죠. 요즘 쇼케이스계 유재석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있어요. MC 딩동이라고요. 딩동이 쇼케이스에 있으면 뭐랄까요, 그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행사가 튀지 않아요. 그림도 잘 잡아주고요. 그래서 MC 딩동과 우리 민중의 소리가 합작으로 드림캐쳐 친구들 기사 뽑아주려고 뭐 질문도 뽑아주고 그랬습니다. 재밌으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가끔 이런 짓도 합니다. 그 기사에 제2의 소녀시대 이런 거 들어가면 좋잖아요. 기억하기도 쉽고요. 그런 거의 일환인데요. 어둠의 여자친구 드림캐쳐입니다. 민중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자,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이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지난해에 그 전주 얼티밋 페스티벌에 서신 적이 있고 한데 뭐 그때 이제 연말 시상식 가고 싶다 이런 걸 꿈이라고 하셨긴 했었거든요. 근데 궁금한 건 이제 여름 되면 또 록 페스티벌도 많았을 거 하는데 혹시 또 가보고 싶은 꿈의 무대가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뭐 이제 다른 그룹 얘기이긴 한데 요새 선배 그룹의 여자친구가 이제 그 밤이라는 노래가 좀 컨셉이 비슷하다 이런 평가를 이제 대중들한테 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더 소프트한 드림캐쳐다 이런 평을 받고, 그 드림캐쳐는 그 어둠의 여자친구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데 혹시 알고는 있는지, 그리고 이런 별명을 듣는 거에 대해서 유사성이 있어서 그런 건데 뭐 기분이나 뭐 소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민중의 소리다운 질문이었죠.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가고 싶은 페스티벌, 5월에 페스티벌 정말 많이 열리거든요. 혹시 꿈의 무대가 있는지 대답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드림캐쳐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드림 콘서트를 꼭 서고 드림 싶었었는데 콘서트. 네. 저희가 또 드림 콘서트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꿈의 무대 하나는 이뤘고요. 그리고 큰 무대라면 저희는 가리지 않고 정말 다 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여자친구 선배님의 그 이름이 언급되면서 저희도 같이 언급된다는 게 굉장히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희는 네. 너무너무 이게 감사한 일인 것 같고, 또 저희 컨셉을 또 알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언제 한번 또 여자친구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곡을 바꿔서 콜라보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네. 또 소망이 있습니다. 드림캐쳐가 여자친구의 그 약간 파워 청순의 그 무대를 한번 해보고, 또 드림캐쳐만의 이 약간 락적인, 이 메탈적인 음악을 또 여자친구랑 해보고,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여자친구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를 한번 리메이크만 해줄래요? 드림캐쳐 스타일로. 혹시? 네. 다 좋은데요. 네. 이게 정말 어렵네요. 네. 개인적으로 데뷔곡이 제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유리구슬들이. 네, 유리구슬을 드림캐쳐 스타일로. 네. 네, 해보겠다. 네. 네, 꼭 그 모습을. 네. 이번에 여자친구 노래 들어봤어요? 밤? 네, 맞습니다. 네. 어땠어요? 제가 유주랑 친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미가 정말 친하죠. 네. 초청으로 콘서트도 보러 갈 정도로 굉장히 친한데, 그래서 이번에 밤 무대가 나왔을 때 제가 무대도 다 모니터해주고 정말 네.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주도 이제 저희 컴백 기다리고 있다, 얼른 와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서로 막 응원하고 이런 좋은 친구 사이를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어요. 네. 밤의 여자친구다라는 어두운 여자친구다 이런 별명 혹시 알고 있어요? 네. 처음 들어봤나요? 네, 지금 기자님 지워주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쵸. 네. 여자친구와 함께,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도, 페스티벌에 가끔 MC를 보러 가는데, 꼭 드림캐쳐가 그 무대 위에서 그 라이브로 정말 기타 사운드와 그 모습을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콜라보해서.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소. 이 뻥튀기 분식회계 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8조가 빠졌네요. 당연한 결과
개미들 난리가 났는데요. 정혜림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쇼티, 우리 쇼티 꼬꼬마들이 이번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편을 제작 중인데요. 제가 한번 방송에서 길게 언급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편으로 제작 중인데요. 1편 분식회계가 뭐야? 2편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전해드릴 겁니다. 1편 분식회계가 뭐야 편 함께 보시죠. 분식의 분자가 가루 분자거든요. 화장한다는 뜻이에요. 네, 장부를 곱게 화장한다는 좀 쉬운 말 써도 될 텐데 굳이 분식회계. 네, 좀 학자들은 폼 잡으니까요. 네. 신나서 과자 봉지를 뜯었는데 질소가 90일 대. 황당하죠. 멋진 수트를 샀는데 바느질이 엉망이야. 완전 열받죠. 이걸 어려운 말로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분, 화장할 때 쓰는 가루. 식, 곱게 칠하는 것. 분식회계는 엉망진창의 회사를 장부만 럭셔리하게 만들어주는 메이크업 기술이죠.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런 회사 장부 깜짝 변신술로 최근 화제가 된 삼성 계열사가 있죠. 바로 바이오로직스입니다. 2015년 회계 장부를 꾸며서 4조 원 규모로 분식을 한 뒤 상장을 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삼성의 혐의를 들여다보기 전에 분식회계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분식회계를 왜 할까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부풀려야 하니까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거죠. 그럼 분식회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방법은 크게 3가지. 첫째는 물건을 팔지도 않았으면서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장부에 적는 것. 판매 대금을 이미 다 받았으면서 여전히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비슷한 방법입니다. 둘째는 남은 자산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적는 방법. 이미 다 팔아서 없는 물건, 심지어 만들지도 않은 물건을 마치 있는 것처럼 장부에 적는 거죠. 셋째는 빚을 숨기는 방법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었는데도 장부에 적지 않는 거죠. 이렇게 조작된 서류를 믿고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준다면 당연히 큰 손실을 보겠죠. 그러니 법으로 금지된 범죄 행위입니다. 이 범죄를 막기 위해 모든 회사들은 감사를 두는 동시에 공인회계사에게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고도 눈을 감아준다면 그럼 해당 회계법인은 영업정지 혹은 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식회계는 불황기에 자주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때 분식회계가 급증했죠. 가장 유명했던 건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분식회계 규모가 23조 원, 어마어마했죠. 당시 뻥튀기 된 장부를 믿고 돈을 맡긴 금융기관,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습니다. 2016년에도 조 단위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우조선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부를 조작했는데요. 그 규모만 4조 원대에 이릅니다. 당시 정부는 과징금 최고액인 45억을 부과했습니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로 가볼까요?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규모는 4조 원대. 삼성도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걸까요? 일개 계열사의 상장만을 위해서 정말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했을까? 글쎄요. 그렇게 단순하다면 삼성이 아니죠. 삼성의 분식회계에는 좀 더 복잡하고 은밀한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미스테리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이야기는 다음 슈티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소. 오늘 세월호가 바로 섰습니다. 참사 4년 만인데요. 애초 인양 당시부터 유가족들이 선체를 물에 세워서 인양하는 게 어떻겠냐. 그 방법이 훨씬 쉬우니까요. 근데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이 세월호는 유가족들은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신합니다. 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짜여진 답에 근거를 대주는 일을 주로 하잖아요. 배를 세우지 않으면 정확한 조사는 할 수 없고 수색도 어렵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요. 건물이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그 기자 2명이 내려가 있는데요. 사진 기자 1명, 그리고 전국부 형님 1명. 네, 이렇게 둘 가 있습니다. 참 거듭보지만 배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언제 봐도 슬픔이 가득한 세월호. 이제 배도 섰고요. 혹시 있을 미수습자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고 경위가 밝혀져야겠죠. 그래야 2번 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세월호가 섰고 잠수함 충돌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고요. 세월호가 해저면 옆으로 누우면서 찌그러졌죠. 그래서 남학생 객실 일부 구간, 화장실, 기관실 이런 곳을 수색하지 못했어요. 이제 가능해졌으니까요. 뭔가 기적을 바라볼까요? 오늘 민소. 문재인 대통령이 딱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청와대가 2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네요. 취임사 같은데요. 유튜브에 올려두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방송에서는 오디오를 함께 하시죠. 취임 1주년 기념 청와대 출근하는 직원들의 모습, 뭐 이런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감상하시겠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끄덕이시는 분들은 전혀 안 합니다. 내용 보시면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세운 정부라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정말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오늘 민소. 되는 거냐 마는 거냐 말 많은 조미 정상회담 청신호가 켜지고 있죠.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오는 길에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6월 초 정도려나요? 6월 12일이라고 언론 보도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조미 정상회담이요. 트럼프는 폼페이오가 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폼페이오 이 양반은 미국 국무장관이에요. 폼페이오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적국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를 향한 위협을 치워버리며 북한 국민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미국에서 나오는 말 중에 최근 들은 가장 친근한 표현이 가득 들은 말입니다. 이번 주 초만 해도 조선과 미국 굉장히 날선 공방을 벌였거든요. 사실 원래 이런 일에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없는 게 더 이상하죠.
판문점 선언 이후에 무척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5월 말 정도가 아닐까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6월 12일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 확인되진 않았어요. 네. 6월 13일이 지방선거인데요. 네. 자유당 똥줄 좀 타게 생겼습니다. 오늘 민소.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산으로 들러 놀러 가고 싶은데요.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집 꼬꼬마들이 간장치킨 먹고 싶다고요. 오늘 저녁은 치킨입니다. 이거 국물 있는 거 먹고 싶은데. 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합니다.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오늘